안녕하세요. 네. 스페인에 계시는 스티브 작가님, 스페인 한량이라고 스스로 지칭하셨는데 한량 아니고 요즘 개미 아니십니까? 정말 부지런히 사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네, 올라 반갑습니다. 정말. 네. 네. 정말 cuánto tiempo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바쁘셨어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계속 일을 하다가 이게 하니까 네. 얼마 만에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어제 보고 다시 보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느낌은 맞아요. 네. 되게 반갑고 엊그제 본 듯하지만 우리가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그러겠죠. 아마도. 왜냐하면은 제가 네네. 지금 일을 한 달 보름을 안 쉬고 계속 했었으니까. 그쵸.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흘간 해서 이렇게 쉬는데 완전 꿀맛 같습니다. 와, 네. 그쵸. 근데 목소리가 어떻게 하나도 안 상하셨어요? 그 정도 하셨으면 와. 네, 그러니까 저는 나가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텐션을 높이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깔아서 이렇게 조곤조곤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 괜찮다. 네. 듣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하루에만 막 이렇게 하고 치고서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손님들하고 뭐 나흘간, 닷새간, 이번에는 9일간 바르셀로나 처음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마드리드에서 아웃할 때까지 9일간을 같이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네. 이제 제가 막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서만 계속 가면은 서로가 다 뻗어버리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적정한 이렇게 톤으로 유지를 하되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좀 재미나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정이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였지만 그 전에도 계속 다른 일정들이 계속 그 코스가 그쵸. 많았나요? 예. 코스로는 비슷하게들 좀 가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뭐 여기 스페인 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또는 가끔 모로코까지 해서 가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는 네. 게 있고 때때로는 뭐 이번에 이제 프랑스도 갑니다. 예. 맞다. 프랑스라도 갈 거예요. 프랑스도 가고 조금씩 더 넓혀서 저도 제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저 스스로를 한번 한개 도전해 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작가님 네. 역량이 한게 없다는 거. 거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화 제목도 있어요. 리미트리스라고. 이번에 저희 팀나이트에서 그 매거진 발행에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은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가장 쪽팔렸던 순간 해가지고서는 이제 글을 써내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써서 냈는데 사실 보니까 정말 쪽팔리지 않은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맨날 뭘 해보고 나면은 항상 되게 부끄럽고 그래도 그나마 그런 쪽팔림은 뭐랄까 그냥 이렇게 좀 웃음으로 한번 이렇게 때울 만한 그런 일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진짜 쪽팔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남한테 쪽팔렸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저 스스로에게 느꼈던 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내 한계가 이제 됐겠지. 나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니까 됐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더 정말 이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그런 분들을 만나 뵀을 때 그분들이 이제 전하는 얘기에서는 정말 완전히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워지는 게 많은 거죠. 내가 좀 더 이걸 알았었더라면은 더 정말 좀 더 하나를 전하더라도 훨씬 더 압축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더 좀 더 효과적으로 그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런 지금 충분히 훌륭한데도 그런 겸손한 자세 덕분에 그것 때문인지 정말 그냥 쿡 찌르면 모든 게 술술술술 나오는 아니에요. 그런 분이 되신 것 같아요. 되게 저기 잘난 체하고 막 이렇게 은근 대놓고는 아닌데 약간 좀 살짝 이렇게 좀 넘어갈라 치면 그때마다 좀 재수없고 밥맛 없는 그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진실의 입이네요. 자, 저희 오늘부터는 이제 그 역사편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진짜 여행으로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바르셀로나 편을 시작하기로 했었죠. 근데 또 이제 살짝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스페인에 오신 분들이라면은 그래 바로 바르셀로나 어떻게 이제 잊을 수가 없는 도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또 어쨌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흔히 우리가 책을 읽어보더라도 제일 처음에는 개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걸 한번 이렇게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편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그럼요. 천재학습법이죠. 네. 저희가 천재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보통은 그 차를 타고서 가면은 손님들한테는 저를 알릴 때 이런 걸 띄워놓고 이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그렇죠. 그냥 제 얼굴을 가지고서 이제 스페인 지도라고 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전체 이제 17개의 자치지방이 있는 거를. 그래서 17개의 자치지방을 갖다가 제 얼굴을 이렇게 해본 것도 좋긴 한데 여기서는 이게 더 확실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띄워볼게요. 그래서 네. 각각의 지방에서 뭐가 이제 유명한지 또 어떤 게 주요 뭐랄까 우리한테는 좀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네. 화면에서 이거는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노트북이 예, 많이 버벅대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스페인의 수도는 여기 마드리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마드리드가 있어요. 요 마드리드는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중심에 있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더라도 딱 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딱 가운데 있고 생긴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딱 네. 짝꿍의 코를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드리드가 이제 스페인의 수도가 되고 일단 스페인에서는 사실 그렇게 대단히 큰 도시는 아니기도 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서울만 하더라도 1000만이 넘죠. 그 다음에 경기도까지 하게 되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메트로폴리탄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만은 이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해봐야 이 마드리드 시내가 300만이고 마드리드 옆에 이제 주로 넘어가서 녹색 그 안에 있는 걸로 해서 보게 되면은 한 620만, 30만 정도 됩니다. 인구수로 보더라도 스페인은 전체가 한 5,230만 명? 예, 요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될 때 스페인이 한 4,700만, 800만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적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땅덩어리의 크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10만 210 제곱킬로미터인데 근데 스페인이 50만 5,990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배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땅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땅은 되게 넓은데 거기에 인구수가 훨씬 적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확 떨어질 거예요. 네. 그렇죠? 인구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든 이제 달리다 보면은 도대체 여기 사람이 사는 데가 맞나 싶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마드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 있잖아요. 이렇게 원으로 해서 보여지는 여기 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여기다 휑하니 이제 그 서부 영화 보시면은 왜 건초더미 날려지고 그 풍량한 가운데서 그런 느낌 있죠. 딱 그 풍광을 지닌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올리브만 쫙 심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유채꽃이 또는 밀밭이 막 넘실대고 그런 되게 낭만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도 좀 제법 적잖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쪽에 몰려 살고 있냐면 요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들 살아요. 해안가. 해안가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쪽 편에는 여기가 이제 바다입니다. 지중해가 되고 지중해라는 거 말 자체가 땅 지에다가 가운데 중이고 바다 해잖아요. 그러니까 땅 사이에 있는 바다라고 하는 건데 어디 땅 사이에 있는 게 되냐? 여기 이제 스페인을 포함해서 위쪽으로 있을 요 프랑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는 북아프리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메디테러니언 시라 그러죠. 메드 하게 되면 가운데가 되고 테라가 붙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땅. 맥주의 이름이죠. 예. 맥주의 이름. 그래서 보면은 그 맥주병 이렇게 녹색으로 해놓고 녹색의 돼지 그리고 이 맥주 황금빛의 그 맥주가 또 잘 조화를 이루게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라가 보면은 그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면은 땅 가운데 있는 바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되게 잔잔하고 이 바다의 패권을 지중해 패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이 유럽 사람들에게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서 상통이 되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이태리 쪽에서는 여기에 패권을 자기네가 잡아서 마레 노스트름 우리의 바다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이었고요. 스페인은 요 지중해뿐만이 아니라 옆쪽 왼쪽 편으로 해서 여기에 그 대서양을 또 끼고 있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기후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 국민성도 이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그냥 스페인이라고 해서 한데 묶어서 부르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는 17개의 자치지방이 있다 보니까 또 땅이 크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서울 토박이와 그 다음에 저 충청도에서 그 다음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하다못해 제주도까지 완전히 다르잖아요. 쓰는 말도 다른데, 그렇죠? 네. 사투리라고 해서 다른데 이 나라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뭐 배달의 결의다,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해서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쭉 하나로 이어져 왔었죠. 그래도 네. 통일도 제법 빨리 됐었고, 그렇죠? 다시 역사 시간 예전으로 넘어가 보자면 우리는 7세기 때 처음 그 통일을 이뤘었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1492년 15세기 후반에서야 이 처음으로 통일을 이뤘으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는 뒤집어서 보자면은 그때까지는 다 이렇게 찢어져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네가 쓰고 있는 말도 사투리라고 안 해요. 그 지방의 표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여기 카타르냐 지방에서는 카타르냐 말을 하는 게 제1 모국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스페인어, 즉 이 에스파뇰. 사실 여기서는 에스파뇰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카스텔리아노라고 하거든요. 그걸 쓰는 게 제2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만 해도 바로 얘네들은 자기네들은 3개국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절대 얘네가 저희도 3개국어 하잖아요. 남한, 북한. 북한어 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북한어 조금 하지 않나요? 네. 네. 동물에 잘해봅시다래. 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 보면은 각 지방의 이 향토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 애국심보다는 애향심이 굉장히 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자, 마드리드 얘기하다가 이게 전반적으로 자꾸만 또 이제 얘기 넘어갔었는데, 일단 마드리드 가장 수도가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수도가 되지만 의외로 별로 알려진 게 좀 없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드리드 보시면 마드리드 자체를 보기보다는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 아래쪽에는 여기 똘레도라든지 아니면은 요 위쪽에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여기에 이제 요 세고비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세고비아라든지 요런 곳으로 해서 당일치기로 많이들 다녀오시곤 하는 그런 맞아. 머물다 가는 도시 보는 적이 좀 커요. 그래도 어쨌든 수도로서는 자리매김하고 있고 얼마나 마드리드가 약간 좀 뭐랄까 저희 어차피 뭐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마드리드를 마동리라고 한단 말이죠. 말 마자에 제 이름도 들어가는 덕자를 쓰고 마을 리자를 쓰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 나라의 수도인데 사실 마을 리자를 쓰게 되면은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위신이 안 서잖아요. 근데 확실히 한국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여기는 확실히 마동리가 맞다. 마을이다 마을, 촌이다 촌. 이거 생각해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중국으로서 마돌리라고 하게 되고 일본어로서는 이제 마도리 이렇게 또 발음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공항을 갖다 얘기할 때 마드리드 국제공항 그거를 이제 우리는 ICN을 쓰죠. 인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첫 세 글자인 MAD를 씁니다. mad 미쳤다는 얘기죠. 예. 정상적인 범위로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분명히 뭔가 너무 이거는 당연히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될 것 같은 게 없고 이거는 또 안 되겠지는데 이 얘기하면 또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스페인은. 그러니까 보면은 좀 그런 거 있어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좀 봐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넘어가요. 정이 넘치네요. 그런 게 통하는 곳입니다. 독일, 저 영국 같으면 얄짤없이 딱 끊어내릴 일인데 스페인에서는 이게 좀 봐준단 말이죠. 있는 곳이 여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 보실까요? 카스티아 라 만차라고 있어요. 카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성입니다. 성. 우리 위젤라 우리 기피디님과 그 다음에 더덕님 살고 계신 곳 롯데 캐슬이잖아요. 캐슬, 그렇죠? 캐슬보다 더 곳에서 지금 이제 아예 따로 이제 공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주로서 계시는데 그 캐슬을 갖다가 보면 철자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기 써져 있는 게 스페인어는 그걸 카스티아라고 해줘요. 카스티아. 참고로 이 카스티아 지방에까지 포르투갈 사람들이 넘어와서 먹던 빵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카스테라.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시네요. 네. 아, 잘 찍는다. 네, 그냥 딱 한번 척하고 나오십니다. 예, 그래서 카스테라가 바로 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만차는 뭐가 될까요? 성이고 라만차는 만차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왜 옷을 이렇게 오늘 점심을 먹다가 저녁을 먹다가 스파게티를 딱 이렇게 했는데 소스가 묻습니다. 얼룩이 졌죠, 그렇죠? 얼룩이라는 뜻이 바로 만차예요. 만차가 되는데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왜 땅을 그러면 얼룩이라고 했느냐? 이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큰 땅에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살질 않아요. 인구 밀도가 아주 희박합니다. 확 떨어지거든요. 제곱킬로미터당 뭐 살고 있는 사람 해봐야 50명이 안 돼요. 오, 그러니까 좋다. 정말 대지는 쭉쭉 뻗어 있는데 거기에 오로지 심려져 있는 거는 올리브, 그 다음에 밀밭. 어디는 또 보면은 이제 봄이 되면 특히 아몬드가 확 피어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체리가 또 한창 체리 수확 철이기도 했죠. 그런 거 하면은 또 이제 그 라벤더, 여기도 이제 라벤더 지방이 있습니다. 브리우에가라고 하는 지역이 요 과달라하라 살짝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가보면 거기도 보라빛으로 쫙 물들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오늘 기피디님 약간 옷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개 양귀비라 그래서 이 파피 씨드를 얻기 위해서 또 빨간 그 꽃을 심어요. 그럼 빨간색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그런 걸 물든 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얼룩덜룩하니 얼룩이 져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만차라고 해줘요. 그래서 스페인어로는 이제 만차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거를 우리 두 분께서는 이태리어로는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죠. 입증을 해볼까요? 자, 네. 한국 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이 카페 중에서 스타벅스가 있죠. 별다방. 네. 별다방에 가시면 드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드시는 아메리카노. 게. 그렇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를 여기서도 아메리카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드셔보실까요? 라떼. 라떼, 그렇죠. 카푸치노. 라떼는, 예, 라떼, 카푸치노. 라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리 말로 우유라는 말인데, 라떼 달라면서 진짜 우유를 주지는 않죠. 카페 라떼예요. 그렇죠? 그쵸. 그 스페인어도 그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라떼에 대한 말이 스페인어는 레체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유에다가, 커피에다가 우유랑 같이라는 말이 돼서 꼰레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꼰레체. 어렵지 않죠? 그런가 하면은 에스프레소 이런 것도 시켜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즐겨 마시지는 않더라도 워낙 유럽에 있는 커피들은 쓰고 독하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추출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스페인에서는 커피만 들어가기 때문에 솔로라는 표현으로 써주게 되고요. 되게 쉽죠. 솔로. 그것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커플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왔을 때 솔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솔로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탔다. 아메리카노. 우유를 탔다. 라떼 또는 꼰레체. 그러면 거기다가 캐러멜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걸 뭐라고요? 캐러멜? 마키아토. 그렇죠. 마키아토죠. 마키아토 의미가 뭘까요? 캐러멜로 뭘 해줘요? 얼룩을 내줍니다. 그렇죠. 그걸 보시면은 커피를 넣고 물을 탄 다음에 우유를 얹고요. 그리고서는 제일 위에다가 어떻게 해줘요? 캐러멜로 이제는 이렇게 지그재그를 그렇죠. 해주잖아요. 얼룩을 내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얼룩을 낸 스테인드가 된 그거를 갖다가 이태리 말을 마키아토. 스페인에서는 만차도라고 해주는데 명사 표현이 만차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 알고 나니까 또 재밌죠. 그런가 하면은 어제 이제 저는 아내와 같이 마누님과 함께 카페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그럼 카페 데이트를 나가면은 거기서 시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커피를 부어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포가토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포가토. 아포가토는 뭐냐면은 아이스크림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커피 속으로 퐁당 빠져서 익사가 된 거예요. 그쵸. 익사시키는 말이 그게 아포가르에서 아포가토가 됩니다. 네. 말이 무서운 이렇게 알고 말이군요. 보면 근데 되게 재밌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착안해서 본다는 게. 그래서 얘가 라만차가 되고 라만차는 스페인에서 여기 똘레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있고 그런 거 하면은 카스텔 라만차는 소설 속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소설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죠? 바로 돈키호테. 그렇습니다. 돈키호테. 예? 그래서 라만차의 사나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맨 오브 라만차. 맞아. 뮤지컬에도 나와 있잖아요. Un 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까지 가는 게 원 제목이에요. 라만차의 재개발한 향사 돈키호테인데 그게 바로 여기 라만차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안달루시아가 있어요. 안달루시아는 이름이 알 안달루스라는 말에서 나오게 됐는데 알자가 빠지고 안달루시아가 됐죠. 그렇죠? 그 안달루시아의 요거는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여기가 이제 가장 우리가 스페인 하면은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그 모습들. 막 이 플라멩코를 추고 그다음에 막 네. 투어를 하고 사람들이 막 쌍그리아를 마시면서 이렇게 약간 좀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시에스타를 즐기고. 그렇죠? 네.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그 스페인의 모습들이 바로 이 안달루시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안달루시아는 이 스페인의 역사를 잠깐 봤을 때 기원전에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니까 이베리아 민족이 있었고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포맷했었던 로마가 있었고 로마는 476년에 멸망한 다음에 5세기 후반에 이제 게르만에서 멸망이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게르만족들이 밀려 들어올 거잖아요. 게르만족이 대이동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도 이제 왔었던 게르만족의 한 분파가 누구냐? 반달족이 있었어요. 뭐든지 그냥 남기지 않고 다 파괴했었던 반달족. 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초반에 녹음을 했었던 맞아요. 스페인의 복습. 그 복습하는 걸 그거를 같이 링크를 걸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고요. 자, 네. 그래서 그 반달족이 와서 생겼다. 그래서 반달족이라는 말이 이 북아프리카 쪽에서 봤을 때 여기는 스페인이면 여기가 지금 북아프리카잖아요. 이쪽 네. 편에서 반달이 안달이 되면서 알 안달루스라는 말로 세워지게 돼요. 반달족에서 왕국이다. 거기서 남겨진 게 이 안달루시아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데가 다 있어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그라나다가 있고요. 알람브라 유명하죠. 그라나다. 그 다음에 피카소의 고향 마알라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로 특히 유명한 하옌.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하옌 지방은 여기는 가면은 여기 이 일대가요. 전부 여기는 올리브밖에 없어서 풍광도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약간은 무서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변하는 게 없어요. 수십 킬로를 가는데 계속 똑같은 장면만 나오거든요. 미 서부 그 이제 횡단 쫙 할 때처럼 서부에서 동부 횡단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찬란했던 이슬람의 영광이 있는 이 꼬르도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이 세비야라고 있죠. 한국에서는 세빌리아라고 이제 아시는데 스페인에서는 세비야, L 두 개가 있으면 요거는 Y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음을. 그래서 세비야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탈리아 말이 이게 시빌리아예요. 시빌리아. 그리고 영어나 프랑스어로는 세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러주는 세빌리아는 어디서 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혼합된 느낌이에요. 워낙 우리가 좀 비빔밥을 좋아해서 그런지 다 이제 혼합을 시키는데. 아무튼 여기 세비야, 예. 가장 유명한 도시들이 네로라는 곳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세비야 같은 경우시 낮 기온이 한 34도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우와, 벌써요? 네, 벌써요. 근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날씨가 많이 이상해졌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마치고 왔었던 그 팀이 여기를 보낼 때 다행히도 정말 신기하게 딱 차에 타고 있으면은 비 오고 차에서 내리면 비 그치고 이래가면서 다니긴 했었지만은 6월에 비가 온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스페인에서는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없는 존재할 수가 없는 때인데 확실히 이 글로벌 워밍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많이 좀 이상해지긴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마드리드가 6월부터 40도를 웃돌기도 하고 우와.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위젤라 이제 더덕님하고 기피디님 만나러 갔을 때 막 날씨 얘기하면서 많이 이상해졌다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아. 네. 네,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 되진 않고 오히려 자켓을 입고 다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되게 선선한 데다가 막 비가 막 몰아치고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여기 안달루시아 지방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살짝 오른쪽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 무르시아라는 곳이 있는데 무르시아는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유명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SK 쪽에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 스페인의 이 1위의 이 정유 업체가 랩솔이라고 있거든요. 그 랩솔과 SK가 합작을 해서 거대 플랜트 기지를 여기 세운 게 있고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까르타헤나라 그래서 이게 까르타헤나가 카르타그까지 보면 카르타고가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에서 카르타고가 세운 식민 도시가 까르타헤나입니다. 새로운 카르타고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카르타고의 유적이 조금 남겨져 있긴 하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안달루시아에서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뭐가 있냐? 엑스트레마두라라고 있습니다. 엑스트레마두라. 가장 인구가 희박한 곳 중에 하나예요. 엑스트레마두라. 여기는 뭐냐면은 완전 시골입니다. 시골. 정말 시골. 가면은 여기는 이제 올리브보다는 상수리 나무가 많이 보여요. 도토리과의 상수리 나무. 그리고 코르크 나무가 많아요. 옆에 요만큼 여기가 지금 포르투갈이 되거든요. 포르투갈. 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메뉴를 가진 포르투갈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여기에서는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도토리 나무 아래쪽에 무엇을 많이 키우느냐? 돼지를 많이 키웁니다. 그 돼지를 많이 키워서 나오게 되는 게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에 하나가 하몬이라고 있죠. 예, 맞아요. 하몬. 네. 하몬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이곳 엑스트레마두라 지방이에요. 싱코 코타스 이런 게 바로 여기에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여기는 카스티아, 레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실 가운데다가 Y, E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빠져 있네요. 카스티아 이 레온. 카스티아는 이제 알고 계시는 성이 되겠고, 레온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됐냐? E를 갖다가 I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라이언이잖아요. 그렇죠? 사자예요. 성과 사자. 예,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스페인은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 이후에 삼국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 얘네들은 사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국에 뭐가 있었느냐? 여기 있는 요 나바라, 그 다음에 아라곤, 그리고 어디와 어디가 되겠어요? 카스티아와 레온. 4개의 왕국이 있었어요. 4개의 왕국이 서로 분할이 돼가지고 각자 자기들의 영토로 이렇게 있었다가 아라곤이 나중에 여기 카탈루냐까지 넘어가게 되고요. 카스티아와 레온은 서로 각각 하나의 나라식으로 있었다가 혼인을 하면서 하나로 합쳐지고 그러면서 가장 이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주축이 됐었던 왕국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사벨 여왕이 되고 이사벨 여왕이 아라곤의 페르난도와 함께 결혼을 하면서 한 살 연상 연하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콜럼부스를 후원해줘서 그래서 그 콜럼부스를 통해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그 콜럼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달루시아에 있는 까디스 여기 항구에서 배가 나가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대서양 건너서 도착하게 됐던 곳이 바하마 제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처음으로 딱 깃발을 꽂으면서 산 살바도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의미는 성구세주라는 뜻을 띠요. 성스러운 구세주. 네. 네. 그리고 그 살바도르라는 이름을 갖다가 스페인에서는 남자들한테 흔히하게 붙여주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구세주님이 되는 거죠. 구세주님. 아, 그러네. 워낙에. 살바도르 달리의 이름이 그렇죠. 구세주였구나. 살바도르 달리. 예. 하는 짓을 보면은, 예. 하는 짓을 보면은 진짜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관종이죠, 관종. 관종도 그런 관종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관종이냐,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면은, 인터뷰를 할 때 보통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살바도르 달리는 잠수복을 입고 나왔어.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잠수복이 뭐 우리나라 이제 그런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는 그런 잠수복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왜 보면 그런 거 있죠? 이게 나부로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그냥 들어가면 완전히 꼬르륵 잠수를 타게 되는 그 잠수복 있잖아요. 옛날 그거를, 예, 완전 옛날 거. 다 용접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거를 철컹철컹 하면서 나와가지고. 와. 그러고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수복 입고 위에는 당연히 아니요. 여기까지도 다 우주복 마냥 그걸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숨이 막혀가면서. 와, 정말, 특이하신 분이었구나. 네, 특이한 분이었어요. 작품을 남기면 작품을 어떻게 남기느냐?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맨정신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알코올에 찌든 것도 아니었고 약간 그 몽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몽환적인. 그래서 보면은 그분이 이 표현한 걸 보면은 초현실주의라고 하잖아요. 현실을 뛰어넘는 맞아요. 초현실주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작품을 남기려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이 손에다가 펜을 딱 쥐고 있어요. 펜을 쥐고 아래다가는 녹그릇을 딱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나는 딱 이렇게 의자에 기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손에서 힘이 툭 떨어지면은 펜이 떨어지면서 녹그릇에 부딪히니까 소리가 와장장장 그냥 나겠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딱 그때 깼을 때 내가
이게 봤던 거 꿈에서 잠깐 본 그거를 무의식의 세계를 그려가는 거예요. 진짜 독특한.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예? 정말 딱 광인과 천재 사이에 있는 딱 그런 화가예요. 스페인이 보면은 이 한 명의 천재는 감당을 할 수 있는데 10명의 영재는 감당하지 못하는 예,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천재는 굳이 사실 감당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자기가 알아서 그쵸. 튀어나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면서 얘기가 샜는데 자 카스티아 레온으로 그래서 가서 그래서 카스티아와 레온은 여기는 말 그대로 레온이라는 도시도 있고 여기 살라만카 대학 도시 아빌라 여기는 성벽의 도시예요. 이런 곳이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르고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순례길이라고 그러죠. 산티아고 순례길까지 가는 그곳에 들리게 되는 도시들 중에 하나가 여기 부르고스, 레온 이런 데가 있습니다. 네. 카스텔 레온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여기가 이제 갈리시아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사회 시간에 배웠을 때 왜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지하식 작용으로 해가지고 안에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틈틈틈틈 이렇게 톱날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리아스식 해안. 여기 가면 많이 볼 수가 있고 갈리시아 지방이 제가 왜 좋아하냐면 여기 가면은 약간 한국에서 볼 것 같은 한국 강원도에서 볼 것 같은 그런 풍광이 좀 이렇게 있어요.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는 올리브밖에 심겨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녹음이 짙더라도 그 녹음이 아니라 약간은 좀 올리브 색상의 그 녹색 있잖아요. 연두빛도 네. 아니고 녹색도 아닌 빛바랜 녹색. 네, 빛바랜 그런 느낌. 네. 근데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는 정말 녹음이 쫙 깔려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는 대서양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서양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여름 한낮에 여기 안달루시아가 막 43도, 4도 이렇게 펄펄 끓고 있는 그때 여기 위쪽은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이 지방들은 18도, 19도, 20도 이래요. 기온차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리로 휴가 가겠네요. 네, 휴가 이쪽으로 가는데 근데 제가 한번 가보고서는 역시 여름은 그냥 뜨겁게 보내는 게 낫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여기 갈리시아가 있으면서 옆에 아스투리아가 있거든요. 같이 묶어서 얘기하자면 여기 히혼이라고 읽어줍니다. 히혼. 여기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갔는데 사람들이 다 재킷을 입고 다녀요. 여름인데 바람막이 잡아붙어서 가벼운 재킷을 입고 다닙니다. 네. 시원해요. 시원하다 못해 약간 그늘진데 가면 춥기까지 하거든요. 얘네들은 바다 보니까 막 와 바다다 하면서 뛰어드는 거죠. 뛰어들고 왔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춥죠. 퍼져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바다가 차가운 거예요. 저는 바다 안 들어갔어요. 아예 대놓고. 그렇게까지. 너무 춥구나. 네, 너무 더 추운 곳이에요. 아무튼 여기 갈리시아는 여기 있는 요 산티아고라고 있죠. 산트에 이아고가 합쳐진 이름인데 산트 하면은 거룩한, 이아고라고 하는 거는 야고보, 즉 이 성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었던 성 야고보가 여기에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분의 유해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 이쪽에 있는 생장 피에드포크라고 하는 피레네 너머 여기 프랑스 영토 쪽에 거기서부터 와서 이게 대략 한 800km를 건너가는 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나중에 정착이 돼서 되게 유명해진 곳이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녹화하고 나면은 그 다음 팀이 이 산티아고까지 가는 팀이에요. 프랑스도 들렸다가 이렇게 가고 합니다. 물론 저는 순례길로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다닐 거예요. 좀 편하게. 네. 그렇게 되는 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해산물이 또 아주 유명한데 값도 싸요. 해산물 그냥 푸짐하게 한 접시 내놓고 이거 해가지고 한 25유로에서 30유로만 먹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4, 5만 원이면 먹는 거예요. 둘이서. 완전 싼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스투리아스 넘어가게 되면은 아스투리아스는 여기 일대가 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올리브를 심어두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사과를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초지, 풀이 잘 자라겠죠. 낙농업이 발달해요. 낙농업이 발달하니까 버터가 여기에서 나와요.
유제품들. 근데 스페인의 버터는 프랑스 버터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게 없죠. 그렇죠? 그나마 네. 와인이 조금이라도 소개되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맛이 좋지가 않아요. 버터는 여기 스페인 거보다 또 프랑스 거 너무 비싸니까 어디 거를 사 먹게 되느냐? 요 포르투갈 거 좋습니다. 포르투갈에 가서는 빵에다가 이렇게 딱 버터 발라서 먹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기 그 아스투리아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유 제품 이름도 아스투리아나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게 되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역은 이제 사과를 많이 심다 보니까 그 사과로 이제 술을 담가요. 그러면은 그게 사과주가 될 거 아니에요. 사과주. 그렇죠? 네. 그거를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시드라라고 합니다. 시드라. 맛이 시드라. 어떨까요? 시드라. 네. 맛이 어떠겠어요? 시다. 잘하시네요. 그렇죠? 네. 맛이 계셔요. 시게 되는데 그 시드라를 갖다가 이게 이제 요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프랑스도 노르망디라고 하는 지방이 있죠. 그렇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되게 유명한 그 영화도 보면은 그 덩베르크 있잖아요. 네. 노르망디 쪽에 가면 거기는 포도원이랑 사과를 많이 심고 사과로 사과주를 마찬가지로 많이 담아요. 그러면은 스페인에서는 발음이 시드라 이런 식으로 오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지만 프랑스로 가면 발음을 다 이렇게 뚝뚝 떨궈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시드르라고 해죠. 시드르. 마찬가지로 맛이 좀 새콤하겠죠. 사과 맛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되느냐? 정말 그 사과로 담근 사과주로서 발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이다. 칠서? 그렇죠. 사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다를 찾잖아요. 사이다 달라고 하면 뭘 주겠어요? 사과주를 주는 거예요. 네. 사과주가 사과주예요. 술을 주는 거예요. 시드라를 주는 거예요. 사과 맥주도 있어요. 네. 시드라라고.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사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래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롯데칠성 사이다가 이거 협찬받고 하는 거 아닌데 자 그거는 뭐가 되냐면은 착향 탄산음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착향 네. 향을 입힌 거예요. 무슨 향? 사과향을 입힌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별이 녹색 별이에요. 무슨 사과를 써서? 청사과, 녹색 사과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나면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이렇게 많이 겹쳐지는 게 이제 생기죠. 네. 그렇게 아실 수가 있겠고요. 아스토리아스. 그런가 하면 여기 아스토리아스는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여기 스페인은 역사 탐방을 이제 우리가 쭉 했을 때 여기가 다 이 아랍의 손에 넘어갔었잖아요. 5세기서부터 8세기까지는 게르만의 지배하에 있었다가 711년에 북아프리카에서 타리크 장군이 넘어오면서 여기 지브롤터, 여기 스페인의 영토가 아닌 여기 보면 지브롤터가 아예 빠져 있죠. 여기가 되거든요. 여기쯤에. 네. 여기쯤에 이게 지브롤터가 있게 되는데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지브롤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UK라고 돼 있죠. 여기는 스페인 땅이 아니라 영국 땅이다. 영국 땅이 되는 여기로 지브롤터가 이 타리크 장군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름이 그러니까 그 게브 알 타릭, 지브 알 타릭에서 발음이 지브롤터가 됐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얘네가 땅을 갖다가 쫙쫙쫙 뻗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내분이 났었던 이 서고트족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피해갔던 곳이 여기 아스투리아스예요. 여기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무어인들이 봤을 때 저 땅은 줘도 안 가자라고 내비뒀던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잃어버린 땅을 되찾자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뭐냐? 레콘키스타 국토 재탈환 또는 수복 그 운동으로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레콘키스타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그 왕위를 이제 이어갔을 때 그 왕세자 그리고 그 공주로서 그 정통성을 어디서 인정하느냐 여기에서 인정해 주는 걸로 갑니다.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 프린세사, 인판타 이런 식으로 다 여기 아스투리아스의 왕자, 아스투리아스의 공주 이런 식으로 그 정통성을 인정을 해줘요. 여기서부터 땅을 쭉쭉쭉 찾으면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깐타브리아주가 있어요. 깐타브리아는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왜 그 프랑스에 라스코 동굴벽화가 있다면 스페인에는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있죠. 그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발견된 곳이 여기 깐타브리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이스 바스코라고 있습니다. 바스크
왕국이란 뜻이에요. 파이스라는 말 자체가 나라입니다. 나라. 저 프랑스의 르몽드라고 하는 일간지가 있다면 스페인에서는 엘 파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르몽드, 세계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엘 파이스, 나라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네. 지금 바스크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곳이냐? 절대적으로 자기네 이 주권, 독립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파이스 바스코라고 남겨준 겁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에우스카디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쓰는 말은 에우스케라라고 그러고요. 네, 쓰는 말이 완전히 달라. 알파벳을 쓰는 것 뿐이지 전혀 스페인어, 뭐 아니면 영어, 뭐 독일어 하다못해 저 슬라브어 일치할 수 있는 말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와, 너무 신기하다. 네. 고립돼서 어떻게 딱 네. 거기만. 네. 그런데도 왜 얘네들은 그렇게 이걸 고집을 하느냐? 자기들의 말이 유럽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하냐? 바스크 말을 알아서 바스커를 쓸 수 있는 유식한 본인들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로 다 칩을 해버려요. 그게 바스크 언어학자의 얘기입니다. 우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국어를 알아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리와 그러지 못한 나머지 것들 막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얘네들이 그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스페인에서 왕을 해먹으려면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카스테이아노를 알아야 되죠. 카탈루냐 지방에 가면은 카탈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갈리시아 지방 가면 또 갈리시아 말을 해줘야 되고 바스크 지역 가면은 에우스카디 말로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4개국어를 먼저 마스터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 진짜 이 왕관을 쓰려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고. 예.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미식가의 도시로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미슐랭 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뭔가 자부심이 엄청난. 왜냐하면은 이게 또 프랑스에서 많이 넘어왔거든요. 실은. 네네.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이미 산세바스티안이라고 있잖아요. 산세바스티안은 이 스페인 말로 카스테야노로 불러줬을 때가 산세바스티안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은 뭐라고 하냐 여기를 도노스티아라고 합니다. 완전 다르네. 전혀 별개의 말이에요. 네. 네. 식당을 찾을 때 레스토랑을 찾으면 안 돼요. 하체테아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는 뭘 못 먹겠네. 우리가 가면. 굶겠다. 네. 아니요. 관광의 도시로 잘 미식의 도시이고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어 잘 구사합니다. 다행이다. 네. 네. 자, 이렇게 되고 또 이 미식의 도시가 되려면은 여기는 항상 와인이 중요하잖아요. 와인이 어디서 나냐? 그렇죠. 여기 라 리오하라고 하는 여기서 납니다. 라 리오하. 여기 가보시면 또 프랑크 게리가 딱 설계한 그 와이너리가 또 있어요. 마르케스 데 리스칼이라 그래서 리스칼 뭐 남작, 백작, 후작, 공작 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요 지역이 로그로뇨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은 헤어진 그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또 와서 묵었었던 호텔이기도 하죠. 끝내줍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진짜 그냥 그 프랑크 게리가 요 보시면 빌바오라고 있잖아요. 빌바오. 요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곳 스페인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하셨던 분이에요. 캐나다계 미국인인데 그분은 보면은 이 철판, 티타늄 강판 이런 것들을 갖다 그냥 종이장 구겨놓듯이 아주 자유자재로 그리고 빛에 따라서 또 색깔이 변하는 어마무시한 예술성을 지닌 분이시죠. 아무튼 거기에 있는 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바라. 제가 흔히 손님들한테 스페인의 역사, 카스티아와 레온과 아라곤, 자 마지막에 왕국 이름이 뭐였어요? 누구 봐라? 나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나바라 여기 빰플로나라고 있잖아요. 빰플로나는 어떤 곳이 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헤밍웨이가 소설에서 묘사했었던 이 산 페르민 축제라 그러죠. 왜 흰 옷 입고 빨간 수건 두르고서는 소 풀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는. 뛰어다니는. 그렇게 사상자를 내면서도 꼭 즐기고 마는 그곳 빰플로나. 그곳을 유명한 곳입니다. 빰플로나가 있는 나바라와 그 다음에 파이스 바스코 여기가 다 무엇을 쓰냐면 여기에 일단 제1모국어는 바로
바스커예요. 바스크어. 바스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라곤이 있습니다. 아라곤. 한국에서는 여기 사라고사라고 하는 요 지역이 되게 유명해요. 아라곤 과거에 이제 왕국으로 있었던 곳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렌시아가 있습니다. 말렌시아. 참고로 스페인어는 말렌시아 이 V가 그냥 우베라 그래서 이 B하고 V하고가 발음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발렌시아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명품 그러면 그 발렌시아가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거는 배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우베. 요 발렌시아는 뭐가 유명하냐? 여기가 이제 빠에야의 원조예요. 빠에야의 원조이고 그 다음에 오렌지, 발렌시아산 오렌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라스 파야스라 그래가지고 3월에 봄맞이 축제인데 뭐냐면은 어마무시한 이 옥제 조각을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고요. 그거를 홀라당 다 태워버립니다. 남겨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축제 때는 늘 소방차가 쫙 대기해 있습니다. 경주를 앞두고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곳이에요. 발렌시아. 그리고 여기 카탈루냐 마지막으로 보는 곳. 카탈루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르셀로나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냥 스페인 하면 사람들이 다 바르셀로나 하나만을 떠올릴 정도로 수도인 마드리드보다 워낙 더 유명한 곳이 바르셀로나가 되죠. 여기 바르셀로나가 왜 그렇게 우리한테 유명하냐면은 물론 이제 워낙 이제 이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하니까 다 정보랑 찾아서 많이 알게 되지만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1988년에 이 서울 하계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1992년에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을 치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바르셀로나 수도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코로나 때 다 직항이 끊어졌다가 지금 이제 직항이 다 생겼습니다. 다시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가 있어요. 근데 어디가 먼저 생겼을까요?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중에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를 먼저 개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드리드를 열어줬어요. 진짜 수모도 이런 수모가 없는데. 우리로 치면은 진짜 인천과 부산을 갖다 먼저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아니다. 저기 인천이 결국 서울공항이 되니까 부산을 먼저 열어준 셈이 되는 거죠. 네네. 진짜 당황스러운 일인데 워낙 바르셀로나 가면 진짜 제가 가봐도 거기는 몇 번을 가봐도 그냥 지갑을 열게 만들어주는 곳인데 오직하겠어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만 더 알아보시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 이슬라스 카나리아스라고 나와 있는데 카나리아 제도예요. 7개 섬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라스 팔마스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한국 교민분들, 스페인 교민분들은 여기 라스 팔마스에서 원양업 선장으로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은퇴를 하셔서 여기로 많이들 넘어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슬라스 발레아레스라고 해서 발레아레스 제도가 또 이렇게 있어요. 발레아레스 제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이비사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크다라는 의미의 마요르카, 팔마데 마요르카와 그 다음에 작다, 메노르카가 이렇게 있어요. 마요르카, 메노르카 이렇게 있게 되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그 애국가, 작곡가이신 아닉테 선생님의 생가가 여기에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이 프레드릭 쇼팽이 본인의 이제 연인이었었던 조르드 상드와 함께 이곳에 나와서 이제 요양차 즐겼던 곳이기도 하죠. 멀리 나오셨네요. 네. 홀란드에서 여기까지 맞죠? 금지된 사랑을 해가지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워낙 활동했던 데가 아무래도 프랑스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도 이 폴란드식 호빈이라고 안 하고 프랑스식 발음이 쇼팽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조르주 상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돌싱이시죠. 자기 이미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사교계의 여왕이셨고 그러면 이제 딱 쇼팽을 보고 그의 병약한 이미지를 보고 모성애를 자극하니까 이렇게 딱 데려와서 있던 중에 여기가 또 비가 하필 막 오던 때 가는 바람에 여기 있는 이 발데모사의 까르투아라는 수도원에서 묵다가 어떻게 됐었냐. 상드는 식료품을 사러 나갔었고 그런 사이에 비가 막 내리니까 상드는 이제 발이 묶여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기피디님께서 더덕님이 이제 딱 장보러 나갔는데 비가 갑자기 막 내린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보 어디야? 잘 돌아오겠지 하면서 믿고 있어야죠.
친구가 짝이 좀 맞아야죠, 좀. 아우, 이렇게 어경하시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T형인가? 그래서. 맞아요, T형 인간. F 말고 T, 예. 그래서 쇼팽도 그랬는가 봐. 그걸 이렇게 나가서 이제 우산 들고 어디야 이렇게 콜락콜락 하면서 이렇게 그냥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와중에 딱 저 처마 끝에서 내려지는 그 비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 악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작품이 빗방울 던지고 네. Fell the Raindrop 작품 28에 15 D 플랫 메이저가 그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노르카는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마온에서 즐겨 먹는 소스가 있대요. 뭘까요? 마요네즈?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여기는 마요네즈를 하면 안 됩니다. 마오네사. 예. 자기네 스페인식 발음으로 해줘야 돼요. 마오네사. 그래야 준다고 하는 곳이 됩니다. 예. 참고로 여기 이 지금 까나리아 제도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대서양 쪽에서 마드리드에서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가셔야 돼요. 적도 부근께 있는. 여기 가면 스페인어를 못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영국하고 독일에서 천만 단위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냥 독일어와 영어 그냥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다 놀고 먹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됩니다. 이렇게 17개 자치지방을 알아보는데 이미 시간이 벌써 1시간 가까이 가버리네요. 근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작가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시지? 네. 너무 놀라운. 네. 가이드 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은 몇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요게 이제 이 마요르 광장 쪽이에요. 마드리드에는 마요르 광장. 여기 말라가초에 가보시면 요런데 이제 이렇게 요 투우장, 여기 둥그런 건 투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라나다라든지 세비야 이쪽에서 유명한 요 플라멘코 이런 거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걸 안 해놨네,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리신 분이 누구냐면은, 일단은 마드리드 출신이거나 다른 지방이야. 까탈루냐면 당연히 여기다가 가우디 선생님 걸 해놨을 텐데, 그렇죠. 축구만 하나 해놨잖아요. 그렇죠? 웬일이야. 이런 것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앙심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준비했었던 거는, 먹는 걸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에야. 먼저 네. 나오고, 여기, 요 카스티아 레온에 가면은 여기 있는 게 돼지잖아요. 새끼 돼지. 코치니오라 그래가지고서는 생후 3주 이내에 새끼 돼지만 잡습니다. 예. 어미 떼기도 전에, 그런 돼지를 갖다가, 그것도 또 할 때는 어떻게 이제 접시로만 가지고 이렇게 접시로 잘라요. 그만큼 칼을 안 써도 될 만큼 부드럽구나. 부드럽고 속살이 촉촉하면서 겉에는 바삭하게 구워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해삼으로 유명하죠. 아스투리아스의 이 시드라 갖다가 디켄팅을 요렇게 해요. 근데 할 때 보면은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닐 거잖아요. 아래는 잔이 많은데 그냥 질질질질 옆에다가 다 흘리고 세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스 바스코 보면 사람이 지금 돌덩이 짚고 있죠. 요거 뭐냐면은 얘네들의 축제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 보면 위에 요 모자 있죠. 네네네. 요거 베레 모자잖아요. 그렇죠? 네. 베레가 이제 프랑스 말로 모자란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지? 다 바스크 지역에서 쓰는 모자예요. 추운 곳이기 때문에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자기들의 독립을 지키려 했으니까 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축제도 뭐냐면은 남자들이 진짜 힘 엄청 쓰는 축제, 그런 걸로 많이들 합니다. 와. 몸 상하겠는데. 그런 거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투에 대한 거 이렇게 나와 있고 해요. 요거는 지금 뭔가 싶죠? 요 이렇게 꽃갈콘 쓰고 다니는 거. 요거는 뭐냐면은 이 세마나 산타라 그래서 부활절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 꽃갈콘들을 쓰고 나요. 죄인이라고 하는 표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숙하게 치러지는 게 있고, 여기 보면 이 돈키호테, 그다음에 산초 판사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카스텔 라만차 지역입니다. 그렇죠? 돈키호테 배경이 되는 곳. 마드리드는 이거 좀 이상하죠. 이거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데, 요거는 마드로뇰이라고 하는 산매자 나무가 되고, 그다음에 요게 곰이에요. 요게 이제 마드리드 시의 요 로고입니다. 마드리드 여행 오시게 되면은 기념품에 제일 많이 보시게 되는 것. 그렇게 있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재밌게 그렸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대략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 오늘 와 알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 또 네. 기대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Hasta luego. 네.